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입니다. 본 영상은 CP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올해 CP 등급평가 설명회는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 시청 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CP 등급평가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023년도 CP 등급평가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CP 등급평가 세부 일정과 관련 참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P 등급평가 설명에 앞서 CP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CP 등급평가는 이러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저희 조정원에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설령 CP 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 운영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평가 지표에 따라서 1년 동안의 꾸준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빈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정원은 이 같은 평가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을 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외부 단체에서 추천한 6인을 비롯하여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CP 관련 지식을 가진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P 등급평가의 절차 및 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P 등급평가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실적 보고서와 자율준수 편람과 같은 평가자료 제출과 평가 비용 납부를 시작으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화상회의로만 현장평가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일부 기업에는 직접 방문하고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현장평가 방식은 향후 실시기간에 다시 한번 확정하여 평가 기업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평가 점수 및 평가 등급 산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통보하여 우수 기업의 경우 평가증이 수여됩니다. 평가 비용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 660만 원이지만 기업 규모 및 연속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감면되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 등급평가의 기준을 공통기준과 기업 분류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CP 등급평가의 평가 기준은 크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와 피드백으로 크게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차원은 첫 글자를 따서 C, D, O, E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차원의 하위 항목은 7가지 평가 항목 C1, C2, D1, D2, O1, O2, E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7개 평가 항목에 대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분류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2개 평가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6개의 세부 측정 지표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중 일부를 제외하고 총 17개 평가지표와 54개 세부 측정 지표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기업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구분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기준은 가장 왼쪽에 있는 열부터 4개의 평가 차원과 7개의 평가 항목, 그리고 22개 또는 17개의 평가 지표, 마지막으로 66개 또는 54개 세부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차원과 평가 항목은 공통 부분이며 평가 지표와 세부 측정 지표들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표들은 중소, 중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CP 등급은 AAA, 최우수부터 D, 매우 미흡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면제 또는 감경, 평가증 수여 등 인센티브를 획득하게 됩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CP 등급 부여 현황입니다. 신청 기업 49개 중 총 41개의 기업이 A 등급 이상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했고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공정거래 백서를 통하여 A 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CP 등급 평가 내용에 이어 2023년부터 개정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실적보고서 및 자율준수 편람과 같은 평가 자료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 방식을 이메일 제출로 변경하였으며 책자 형태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 신청 절차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평가가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변경되어 일부 확인이 필요한 지표를 대상으로만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장 평가 일정은 작년과는 달리 기업의 개별 일정 사전 조회 없이 평가위원회에서 방식과 함께 일자를 정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각 기업의 개별 일정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평가 결과가 예정된 기간 안에 산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결정된 사항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평가 그룹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평가는 최대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현장 평가의 경우 최대 4개 그룹 소속 평가위원이 참석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CP 확산 기여 가점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료 협조 가점 중 실적 보고서 외부 공개에 따른 가점 획득 자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최종 평가 등급 A 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기업 내부에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운영실적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운영실적 가점의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자료 제출 단계에서는 신청 기업들이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관계 서류, 실적 보고서 등
CP 운영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앞서 설명드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서류 평가 단계에서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평가하고 이러한 서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 관리자 및 실무자와의 면접과 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출된 각 단계별 평가 점수에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제13조 별표 5에 따라 산출된 가점을 합산하면 최종 평가 점수 및 등급이 산정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신청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신청 일자 및 신청서 양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원 홈페이지 CP 안내 게시판에도 게시되었으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스캔 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CP 등급평가는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내 사업부 단위로는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비용을 감면받게 되는 기업의 경우는 공통서류 외에도 작년 손익계산서 사본 및 작년 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을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속 신청에 따른 감면 등은 우리 원에서 확인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비용은 신청 기한 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되며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는 메일에 발급에 필요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보고서와 자율준수 편람 각 한 부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설 가점 항목과 관련하여 만약 2022년도에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였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 파일로 함께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의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된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 확인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므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답변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도착 여부 미확인에 따른 문제와 불이익은 우리 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올해 등급평가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 신청서 제출, 평가 비용 납부 및 평가 자료 제출을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속 신청 기업의 경우는 희망 생략 지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평가 신청을 하실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된 지표에 한해 생략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선택된 지표는 직전 연도의 평가 점수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지표 내용은 실적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작년에 신청한 생략 지표의 경우 연속적으로는 신청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빨간색 테두리 안을 보시면 기업 규모에 따라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지표가 다르게 정해져 있기에 기재된 지표들 중 원하는 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CP 도입 및 운영 지원 여부 기재 부분입니다. 화면의 빨간색 테두리 안을 보시면 지원 업체 및 협력 업체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업체는 본인 업체에게 CP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준 타사가 있을 경우 체크 후 그 업체명을 기재해 주시고 협력 업체는
본인 업체가 CP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 준 타사가 직전 연도 CP 등급 평가에서 B 이상을 취득한 경우 그 업체명과 업체가 취득한 등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력은 기재해 주셔야 하며 시정조치만 받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 위반 조회 발급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추후 최종평가 등급 결정 단계 시에 반영되어 최대 2단계 범위 내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나올 최종 등급 산정 단계 부분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관련 내용입니다. 실적보고서 양식과 작성 지침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량 제한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규모별 연속 신청 여부에 따라 분량 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적 보고서는 한글 파일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도 되지만 가급적 지침에 규정된 글꼴과 유사하고 가독성이 높은 글꼴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적 보고서 표지와 본문의 경우는 별도의 디자인 없이 저희가 공유해드린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 보고서와 자율준수 편람 외에는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실 수 없으며 실적 보고서는 평가 대상 기관의 실적을 중심으로 CP 등급 평가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증 자료를 지나치게 작게 넣으시는 경우 평가위원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크기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간 외 실적은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CP 등급 평가에서 평가하는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준법 또는 컴플라이언스보다 범위가 좁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 위주로 구성한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계없는 내용을 수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부 측정 지표상의 필수 법규도 기업이 지켜야 하는 모든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 CP 제도 취지에 맞추어 신청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연관된 법규 관련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고서 양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지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순서대로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별도의 입증 자료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양식에 이어 평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기업은 660만원,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660만원 또는 33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평가 비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속평가 신청 기업은 비용 감면, 직전 연도 AAA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비용이 결정되는 기준과 평가 기준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30만원을 납부하는 중견기업이건 660만원을 납부하는 중견기업이건 모두 동일하게 평가 기준은
중소, 중견기업 평가 기준으로 평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서류평가는 평가위원이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평가위원은 최대 9개 그룹으로 나뉘며 전체 기업을 평가하지만 본인이 속한 그룹에 배정된 평가 항목만을 평가합니다. 한 개의 그룹은 3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동일 평가 항목 내 개별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평가 점수의 산술 평균값이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가 됩니다. 세부 측정 지표별로 부여하는 점수는 7단계 척도로 화면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00점부터 0점까지의 범위로 나뉘어져 있고 AAA부터 F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서류평가 과정 중 평가위원이 평가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위원은 서류평가 시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 가이드라인은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평가기업에도 공개하고 있으며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거나 CP 운영을 점검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이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도 최종 점수는 평가회의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고 개별 기업의 사정이 상이한 점도 평가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과 실적 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만으로 점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평가 가이드라인의 일부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이 AAA부터 F까지 7단계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척도별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지, 필요한 입증 서류는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현장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CP 운영 실제 상황 및 실적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위원이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평가는 가감점 평가로 별도의 배점이 아닌 서류평가 점수에 대한 상향 또는 하향 조정으로 점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서류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과정 중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각 기업별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일정을 짜기는 어려워 현장 평가 날짜를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이며 방문 실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형태로, 이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화상회의로 현장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추후 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평가 실시 전에 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평가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평가 필수 참석자는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담당 실무자로 필요에 따라 CP 부서 외 일반 부서 실무자 등의 참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90분 내외로 순서대로 평가위원이 기업에 도착하여 간략한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최고 경영자 인터뷰를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최고 경영자 인터뷰를 10분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최고 경영자가 자율준수 관리자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 절차인 자율준수 관리자 및 CP 담당자 인터뷰 절차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참석이 필수는 아닌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현장평가가 마무리됩니다.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치고 나면 기업별 평가 점수가 도출되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가점 평가 점수가 합산됩니다. 가점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여 기준과 최대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새로 개정된 항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진행 중 기업 의견 조회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담당자분은 기한 내에 관련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평가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점의 첫 번째 항목은 연속 신청 가점으로 연속평가 횟수에 비례하여 최대 3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 지원 항목으로 신청 기업의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가 직전 연도에 CP 등급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그 규모와 기업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등급평가 신청기업 A의 협력업체인 중견기업 B가 A의 지원을 받아 CP를 도입하고 2022년 등급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A는 2023년 등급평가 시 0.5점의 가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CP 확산기여 항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CP 확산기여 활동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의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평가 접수 마감일인 2023년 4월 7일까지의 활동이 그 대상이며 가점 부여 대사 행상 목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비교적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등급평가 우수기업의 실적 보고서 공개와 CP 설명회, 심포지엄 및 포럼 등이 있고 그 외 행사의 경우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CP 확산기여 활동 중 참여 항목에 따른 가점의 경우 올해부터는 별도 공지사항이 없는 한 오프라인 참석만을 참여로 인정하며 행사 참여 외에 사전에 안내된 설문응답까지 완료해 주셔야 가점이 부여되므로 담당자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기업이 하나의 행사에서 복수의 CP 확산 기여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이 불가하며 그중 가장 높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번 연도에 신설된 운영실적 가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내부에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설치 후 운영한 실적을 제출할 경우 실적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가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점은 1점이며 자율분쟁 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평가 신청 시에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의 경우 분쟁 조정 접수 신청 내용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가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올해부터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23년도 평가의 경우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설치만 하였거나 설치 후 운영 실적이 낮거나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일부 가점을 인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별 평가 점수 산정 방법입니다. 평가 점수는 먼저 평가위원이 AAA부터 F까지 7단계 척도에 따라 세부 측정 지표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 지표별 점수를 도출합니다. 이후 도출된 평가 지표별 점수에 지표별 국지 가중치,
항목별 국지가중치를 각각 곱한 뒤 결과값을 합산한 것이 기업별 총점이 됩니다. 오른쪽 표를 통해 적색으로 표기된 평가 지표별 점수가 모두 100점일 경우 지표별 국지가중치와 항목별 국지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합산했을 때 오른쪽 하단의 노란색 셀과 같이 100점 만점으로 총점이 도출되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별 총점에 가점을 합산하면 최종 평가 점수가 도출됩니다. 도출된 최종 평가 점수를 통해 종합평가 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총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AAA, 80점대일 경우 AA, 70점대일 경우 A를 받게 되고 나머지 점수 구간에 대해서 B, C, D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3개의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등급 부여는 절대평가 방식이기에 등급별로 특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평가 점수를 통해 도출된 평가 등급은 최근 2년 내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2단계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은 조치일 기준으로 과징금, 고발,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평가 등급이 결정됩니다. 하향 조치는 모든 과태료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과징금, 고발,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CP 등급평가 단계별 세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및 자료 제출, 평가 비용 납부는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조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이후로 5월 중에는 평가위원이 서류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중에 기업별 현장평가 관련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이며 통보 후 7, 8월 중에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9월 말까지 평가위원회의 점수와 등급 결정 후 기업 대상 가점평가 점수 관련 사전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보고서를 10월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각 기업의 최종 등급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P 등급평가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로 저희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뿐만 아니라 과거 A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의 실적 보고서 및 CP 도입, 운영 매뉴얼도 확인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있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CP 및 CP 등급평가 관련 주요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규정 신설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계류 중이나 CP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후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가능성이 있으니 CP 도입 및 CP 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기업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CP 담당자 및 실무진 분들이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실 수 있는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일단 준법지원부서부터 먼저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황이 기업의 준법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건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 편의를 위해서 CP팀과 법무팀 등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임을 밝혔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2월 16일 공정위 경쟁정책과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중 기업에 대한 CP 등급평가 등급부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평가 등급 부여를 통상적으로 보류하거나 등급 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등급평가 진행 당시에 공정위 조사 진행 중이었던 기업에게 평가 등급을 부여해주는 사례도 있었으니 CP 등급평가 신청 시에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면 하단에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에 안내될 설문조사의 6번 문항을 통해서도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간담회 때 관련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평가 설명회 참여에 따른 가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CP 등급평가 신청에 있어 본 설명회 참여에 따른 가점 취득을 원하시는 기업의 경우 참여 인증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청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제출 부탁드리며 이와 동시에 설문조사 응답문을 3월 3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청 확인서와 설문조사 둘 다 응답해 주셔야지만 가점이 부여되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미응답 시 가점 부여가 어려우며 가점은 기업당 1회만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CP 등급평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